네, 현재 시간 2시 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직 보합에서 조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강한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1% 오르면서 740선까지 지수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긴급 진단, 레모니셔츠 이상엽 미사와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상엽 이사와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오늘 장을 쫙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삼성 SDI의 낙폭 확대 너무 올랐나? 라는 말이 들었어요. 왜 저런 말이 붙냐? 오늘 뭐 뚜렷하게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하락하다 보니 그냥 최근에 오른 것에 따른 낙폭 확대라고 보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어제 또 뉴스가 하나 나왔죠. 삼성 SDI가 GM과 볼보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신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삼성이 삼성 SDI 배터리를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배터리는 그 정부에서도 11월 초에 그 국가 첨단 산업 세 가지를 발표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이 두 개가 이제 속하는데요. 배터리는 삼성에서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이제 뭐 바이오 이렇게 속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삼성 SDI가 그동안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오케이 상반기까지는 LG 엔설보다 연구개발비도 더 많이 지출했었고 또 안정성인 부분도 있는데 좀 투자 규모 관련돼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근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이제 적극적인 좀 투자 소식이 나온 게 그래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회장 되고 나서 뉴 삼성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배터리 쪽에도 좀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GM과 이제 볼보 쪽인데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이잖아요. 그래서 GM 같은 경우에는 이달 중에 공식 발표 유력하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제 볼보의 경우에는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이제 목표 중이다. 그런 것을 이제 추진 중인 거죠. 그리고 또 삼성 SDI가 이제 뭐 저렇게 긴 흐름으로 보시면 뭐 월봉 켜놓고 보시면요. 2020년부터 좀 많이 올랐죠. 실적이요. 2020년에 레벨업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디서냐면은 그 배터리 부분에서의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처음으로 기록한 게 이번 3분기였는데 10.5%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사상 최고였죠. 매출로 5조 원대, 영업이익 5천억 원대. 근데 영업이익 10.5%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보시면 중국의 그 CATL 같은 경우에는 막 정부에서 막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인건비도 낮고 근데 영업이익률이 3분기에 9.5%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좀 비교해 보면은 삼성 SDI가 배터리 쪽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온 거구나. 그런 부분도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제 좀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 네, 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삼성 SDI뿐 아니라 양시장에서 배터리 셀이나 소재가 다소 주춤하고 반도체 쪽이 더 잘 가는 그런 시장이긴 해요. 뭐 그런 영향도 받으면서 삼성 SDI가 오늘 장 하락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배터리를 버릴 수 없는 요인이 지금 시장은 그쪽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전기차를 향해 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IRA 법안 살짝 주춤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민주당이 승기를 거두고 이렇게 되면은 국내 업체들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수혜가 떨어질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쪽 이제 소재 쪽에서의 IRA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여러 이제 핵심 광물이 있는데 그 이제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이제 FTA를 체결한 이제 국가에서 공급을 받거나 아니면 북미에서 재활용을 통해서 이제 제공받아야지만 세액 공제를 받죠. 근데 최근에 국내 뭐 셀업체나 소재업체 정말 수많은 그런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셀업체도 그렇고 소재업체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알 수가 있고 또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생산 캐파를 늘린다거나
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또 이제 미국으로 또 진출하려고 다시 시도한다거나 LNF. 그래서 진짜 셀 업체건 소재 업체건 각자가 정말 이렇게 그쪽 IRA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물론 뭐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은 중국 의정도 뭐 조금 더 높아졌다 뭐 이런 뉴스도 오늘 조금 본 것 같은데 네. 뭐 현재만 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또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고 또 베팅하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련의 그런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그룹 차원에서도 뭐 수직 계열화 하는 또 그룹도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겠고, 또 이쪽 이제 소재 업체가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에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배터리 규모가 증가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규모 시장 좀 확인해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2025년에 2배 반, 2.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여전히 긍정적이고, 또 배터리 3사 캐파를 보더라도 올해 350기가와트시에서 2025년에는 3배, 그래서 1000기가와트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앵커님께서 오늘은 뭐 반도체가 조금 뭐 낮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좀 대형주들이 조금 주춤하고 배터리 쪽에서 지난 금요일날 보셨으면은 조금 뭐 시가총액 작은 기업,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상신 EDP, 뭐 END 그래서 조금 대형주들 조금 쉬고 그 섹터 내에서도 좀 작은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이면서 좀 이렇게 뭐 그런 흐름이 좀 빠르게 좀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 차트를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동력을 받았어요. 한 10월 혹은 10월 중순부터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상향을 하면서 단기간에 급격히 올랐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은 좀 그 상단권에서 살짝 머무르고 있는 LG엔솔, 삼성 SDI. 오늘장 하락에 우리가 굳이 휘둘릴 필요는 없는 건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네, 일단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은 월봉을 보면 속도 조절은 가능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해봤고요. 그 월봉에서 보시면 76만 원 이상에서는 좀 변동성이 좀 커졌었던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좀 이격도가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수급을 통해서 오늘 좀 하락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네.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이 코스피, 그러니까 양시장 합쳐진 거죠. 외국인이 삼성 SDI 순매수 2위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외국인이 2조 원을 매수했고요. 그럼 1위가 어디냐? LG 엔솔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외국인의 순매수 1위는 LG 엔솔, 2위가 삼성 SDI 2조. 근데 이 1, 2위지만 그 매수 규모 차이가 1,000억밖에 안 돼요. LG 엔솔이 2조 1,000억, 삼성 SDI가 2조.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내일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종목 발표가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나중 일이지만 내일 종목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정기 변경 통해서 LG 엔솔이 비중이 증가하죠. 그렇게 보면은 하반기에 외국인 순매수 1, 2위가 LG엔솔과 삼성 SDI인데 LG엔솔 비중이 높아져? 그러면 조금 그래서 오늘 수급이 좀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좀 내피셜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 시간 문제지만 작년 8월의 고점인 부근은 좀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신규 매수는 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조정 시에, 그래서 매수는 좀 71만 원 이하, 매도는 83만 원, 손절 가격은 6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I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 83만 원으로 저희 보고, 또 손절가는 65만 원으로 가져가 보겠고요. 한 줄평 월봉을 보면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사막 콘덴서입니다. 전장으로 실적을 방어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막 콘덴서 담아볼까요? 일단 3분기 실적은 예상하고 부합했어요. 이게 방어잖아요. 네. 엄청 잘 나왔다, 대박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런 말이 표현이 아니라 방어했다라는 거면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네. 딱 예상했던 수준인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님은? 네, 3분기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합인데 좀 실적은 살짝 좀 주춤했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4.4%, 48.9% 감소를 했는데 일단 부합이고요. 뭐 예상치 하회 안 한 게 또 어디예요? 뭐 3분기 좀 힘든 뭐 기업들도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실적을 좀 보면은 그 3분기 MLCC가 사업부가 이제 속한 게 이제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 13% 감소를 하면서 MLCC가 좀 수익성 하락을 좀 견인했구나. 이 부분이 좀 주춤한 것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MLCC도 뭐 가전 그쪽, 그러니까 이제 가전과 TV 등 IT향 수요는 좀 위축된 영향이 컸지만 산업 전장형 MLCC 출하는 뭐 견조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3분기에 뭐 재고 관리, 가동률 조정 좀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좀 가동률이 3분기보다 좀 증가할 여지가 있다는 게 긍정적이어서 3분기보다는 이제 4분기고 또 실적 발표되면은 좀 그런 기대감이 4분기 좀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가동률은 3분기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일단 이번에 실적이 예상과 부합했다라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막 콘덴서가 타 업체 대비 실적 방어를 잘했다. 그리고 전장으로 해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 같거든요. 네. 요즘 뭐 많은 기업들이 워낙 경기 둔화 때문에 그 뭐 가전 수요도 줄고 IT 수요도 주니까 또 다른 출구로 전장 쪽을 많이 노리고 있어요. 네. 전장 쪽의 성장성이 높다 보니 계속해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그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장 쪽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여전히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 다트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사막 콘덴서의 MLCC 비중이 55.4%인데 네. 이제 믹스를 통해서 전장 쪽의 비중이 40% 수준까지 그 비중이 달한다는 게 그래 전장 쪽 좋은데 비중이 굉장히 높네.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는 어제 MLCC 업체 간의 제품 가격이나 경쟁률이 이제 4분기에 좀 완화되고 내년 1분기에는 좀 가동률이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한두 달 전이 아니고 어제 나온 게 또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부분도 오늘 조금 주가 상승에 일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반등할 것으로 좀 기대가 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서도 좀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를 전장 쪽에 맞아요. 좀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MLCC 하면은 삼성전기인데 이제 뭐 이쪽 삼성전기의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이 작년에 8%였는데 2년 후, 그러니까 내년에는 20%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점. MLCC를 삼성전기에서도 좋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삼성전기 3분기 컨코를 보면요.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이 올해 두 자릿수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분기별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견조한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는 컨콜의 내용을 봤을 때도 MLCC 뭐 어제도 전망 나오고 좀 산업 전망이 좀 긍정적인 게 좀 많은데 삼성전기도 그런 전망을 한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전망이 좀 가능성이 좀 큰 게 아닌가, 그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막 콘덴서의 경우에는 오늘은 사실 불장을 보이긴 했는데 이게 뭐 오늘 반도체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하니까 그냥 오르는 건지 그동안 많이 소외받아서 오르는 건지 이제 시작인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실적 방어 잘한다라고 칭찬한 SK증권에서도 목표가는 하향을 했어요. 워낙 경기 둔화 그리고 IT 수요 위축에 대해서 보여지니까.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 할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한 줄 평은 삼성전기와 전장을 믿어보자라고 이제 한 줄 평을 생각해 봤고요. 네. 과거에도 보면 삼성전기가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을 때 MLCC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뭐 시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사막 콘덴서도 함께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었던 거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기 가니까 사막 콘덴서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기대 심리도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어제 트렌드포스에서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지만요. 그래서 이제 한 줄 평을 그렇게 한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추세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4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매수는 36,500원, 매도는 4,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4,800원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 시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삼성과 그리고 삼성 전기와 전장 시장을 믿어보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애초에 그냥 삼성 전기를 공략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같은 MLCC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시가총액 뭐 10조 원 이상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차별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사막 컨덴서 최근에 오늘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3일 연속 연기금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아우 매수 수량이 너무 적어요. 만주도 안 돼요. 아우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수급에 그래 시장이 좀 지수도 좀 올라왔고 또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좀 쫓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수급 쪽 이쪽은 약하고 같은 MLCC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삼성전기 뭐 보시는 게 나는 그래 좀 선택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약간 종목에서의 성향 차이라고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사막 콘덴서 봤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푸드 폭풍 성장에도 CJ제일제당은 급락. CJ제일제당이 K푸드에 힘입어서 해외 식품 매출이 23%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50% 올랐어요. 물론 뭐 오늘 하락을 급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아쉬운 주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실적을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참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뭐 실적이 뭐 하회가 크다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좀 시장은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 빠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 예상을 소폭 하회했기 때문에 특히 영업이익이 좀 하회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돌파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익 실현, 뭐 매도 좀 자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료 부분에서의 회복이 좀 더뎠다. 그래서 그리고 또 원가 상승이 여전히 조금 좀 3분기에도 좀 부담이 됐었다는 거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해외 쪽 식품 쪽 매출 좋았는데 해외 쪽 식품 쪽에서도 미국 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식품에서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8.4%, 12.5%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지분 7%를 인수했었던 그 슈안스가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했던 게 실적에 뭐 긍정적인 효과를 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영업이익이 589억 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 증가했고 인수 이후에 3분기만으로 실적을 봤을 때는 최고 영업이익률도 기록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뭐 판가 인상도 좋았고 또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개선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은 뭐 나쁘지 않았다. 근데 조금 하회 부분이 주가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음식료품 이런 음식료주들 그런 간편식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방어 역할을 좀 해주잖아요. 불안개 방어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그리고 뭐 곡물에 있어서의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CJ제일제당은 오히려 판가 인상으로 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어요. 네네. 근데 주가를 봤을 때는 이게 강한 우상향보다는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네, 올랐다가 네. 하단선 올리는 정도만이거든요. 네. 좀 상대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 CJ제일제당도 이게 매매가 참 어렵습니다. 그 2020년에 실적이 레벨업 되고 나서 2020 레벨업 되고 나서 또 이렇게 성장한다는 게 참 그것만으로도 박수를 치워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시장은 그래 20년 레벨업, 21년 성장 오케이. 그리고 나서 22년 그래 레벨업, 성장 오케이인데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주가가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성장성이 좀 더 하나가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좀 흐름이 약간 좀 바뀐 부분이 있죠. 뭐 인플레 하면은 이제 뭐 음식료 그래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시장 보세요. 많이 달라졌죠.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뭐 물가 피크아웃, 또 중국에서의 또 인프라 투자, 또 방역 완화, 그래서 시크리컬 종목 섹터까지
뭐 그런 흐름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개월, 1, 2개월 전만 해도 좀 관심이 좀 컸었던 음식료 쪽은 좀 매수세가 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까지 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가격 인상 관련돼서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는 또 4분기 실적에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더라도 4분기 어닝 시즌, 4분기 실적 발표는 그때 가서는 또 빠졌으면 또 기술적 반등이나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시청자분께서요, 저에게 CJ제일제당과 SK텔레콤 추천드립니다. 배당금 관련 경기 방어주. 제가 또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니까 이상하게 저는 또 남들과 반대로 간다고 요럴 때 자만하지 말고 경기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담아봐야 되나 또 배당주를 연말에 담아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저 같은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CJ제일제당을 좋게 보고 또 내년에 실적 좋다고 하니까 꾸준히 들고 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장 이 하락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략과 함께 매수 의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배당을 이제 생각하신다고 하면 시장에 대해서도 좀 눈높이, 뭐 수익률은 아주 높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도 CJ제일제당 뭐 보유나 뭐 조정 시에 뭐 접근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한 줄 평은 높은 45만 원의 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봉과 특히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이게 45만 원이라는 벽이 강한 돌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짜 쉬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주가와 45만 원을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수익률 관점에서도 높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 뭐 중장기 뭐 배당 관점 뭐 그렇다고 하면은 신규 매수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신규 매수는 좀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가상으로는 지금 중장기 이평선 200에서 241선이 39만 원 선이 있기 때문에 종가상 39만 원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 좀 원가 부담이 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이어서 내년 실적도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올해 실적이 또 좋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저가 높다는 거는 내년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 분기별로 좀 실적이 좋았던 2022년과 또 비교해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만 원의 그 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내년 실적도 좋지만 올해 워낙 좋아서 그 기저효과를 충분히 노리지 못한다라는 점이 다소 아쉽기에 신규 매수는 노를 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씩 알아봤고요. 이상의 비사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